이렇게 거칠게 대통령 후보와 후보 부인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민주당에서 서영교 지금 진상조사단장이죠. 네네. 민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앞에 계신 신용환 교수도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중앙당에서 여러분에게 녹취를 다 해서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녹취 보면 참 명태균 씨 입 거칠어요. 입 거칠고 말 막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라고 표현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 마누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데도 좋다고 함께 했었는지 참 통탄스러운 일인데요.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프 외에서 제가 구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정신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출입기자분들이 다 아실 거고 최근 한 2주 정도를 메신저를 악마화하고 메신저를 오염시키고 비난 비하하고 하는 많은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팩트 자체에 대해서 해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명태균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파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저는 숨겨놨다고 생각하고 유력한 두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개하는 이상 알 수 없죠. 자, 질문 이렇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욱 박사님.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명태균이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녹취가 없을 거냐 있을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보죠. 예. 없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산단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창원산단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창원산단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씨는 계속 관계를 맺어왔었고 저는 이게 그냥 단지 대통령 부인과 관계를 맺어왔을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카콜라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코카콜라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씨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것이나 국정 개입을 하는 방법들이 훨씬 편한 거죠. 그 이전에야 대선 후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를 당선을 시켜놔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대통령 부인과 직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훨씬 더 깔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욕도 잘하잖아요. 만나가지고 있으면 또 자기가 위아래 또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럼 명태균도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리스크 적게 대통령 부인을 통해서 그냥 텔레그램을 보내고 저는 아마 지금 검찰에서도 핸드폰 해서 다 뽑아냈다고 얘기하니까 말은 6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텔레에 나온 내용 자체가 저는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 왔을 거다. 대신 이제 제가 볼 때 이 판을 깔려면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겠죠. 지금은 버티는 거겠죠. 자, 그 말씀을 질문을 좀 드려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명태균이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얘기한 게 지금 명태균의 어떤 핸드폰 일부를 갖다가 그러니까 메인 PC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그걸 그 내용은 이제 확보한 것 같고 확보한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그 이전의 예. 것들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짜 몰라서 확보를 안 한 건가? 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따져봐야 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욕 많이 합니까? 욕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슬로건을 정할 때 외부에서 외부 홍보 이제 대행하는 업체 사장 뭐 이렇게 임원들이 와서 이제 PT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PT를 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날은 한 20여 명 이상이 그 백오키에 앉아서 이제 촘촘히 앉아서 다 같이 보고 의견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온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평소에 그래도 욕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읒 쌍기역 나오는 이제 그 욕이 나왔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권영세 총괄께서 아이고 제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지하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있어도 당신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 뭐 평소에는 꽤 하셨겠죠. 아니 너무 이렇게 교수님이 점잖게 하시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어떻게 후보 시절에 욕했는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리얼할 것 같은데. 아니, 후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고 네. 난 다음에도 해외 나가가지고 새끼라는 말 갖다가 그냥 얘기하는데 네. 뭐 아니 걸어가다가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기분이 나쁘면 더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다가도 그냥 일반적으로 새끼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러면 더 심한 욕이 나오는 거 이건 근데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쌍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세계 국가 지도자 중에 정말 거칠고 쌍욕하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그 자기 나라의 사랑 때문에 몸 안 가리고 출신은 비천한데 역사 속에 자기를 던진 그 위대한 리더 중에도 있다고.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윤석열 씨의 언행이라는 건요. 거들먹거리고 상전 노릇하고 아나무인이하고 그다음에 가장 무엇보다 그 천박성.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품격을 구성하는 모습 중에 그냥 밑바닥에 내가 저 사람을 다른 경로로 만났으면 내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나라면 상대를 못할 것 같은 예. 그런 가장 급 낮은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데 비통한 거죠. 이건 범법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떠난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슬프고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뭐 이 자식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친구들 뭐 고향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이 자식이 뭐 이 새끼가 뭐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위기 지도자로서의 이끌어가는 분위기 이런 거겠죠. 원탁 회의실에서 이제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심각한 전화를 받게 되면 이제 막 그 고성들이 들려 나오죠. 그런 다음에 무슨 회의가 되고 무슨 직원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다 스스로들 입이 다물어지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게 이제 후보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는 어떻겠냐? 제가 아까 이제 지금 그 전기현 진행자님께서 리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리얼하게 술자리에서 한번 흉내 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새끼라는 말만 썼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조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제 제스처도 있는데 그거는 술자리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 위치에 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후보일 때, 대통령일 때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정권의 품격과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명태균 파일이 추가적으로 저는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김 박사님.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느냐. 이제 지금 여러 퍼즐을 가지고 우리가 맞춰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강희경 씨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요. 아주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상상 초월이에요. 여야를 넘나들죠. 자, 검찰 캐비넷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정권 출범 이후에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해서 나왔느냐? 창원 산단요. 그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것 정도에 자기가 개입했다는 것,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명태균을 손을 못 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준석 지금 의원, 개혁신당 전 대표를 정말 몰아세우면서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또는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죠.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박사님과 선생님의 친한 지인도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방송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용기를 북돋아서 가지고 있는 거 공개 좀 하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과합니까? 이준석 대표 좀 편들고 이러면? 아니 이준석 얘기는 좀 머리 아파서 좀 예. 얘기를 삼가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요. 이준석 씨가 그동안 신망을 좀 많이 잃었고 예. 특히나 이제 나이 좀 들고 기대하는 세대교체 기수처럼 보였던 게 이제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하는데 다시 자기가 이 자료들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람의 그 머릿속 계산에 의한 어떤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예. 어떤 공간을 그러니까 온라인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스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숱한 거를 그냥 로우 데이터로 올리시라고. 예. 그래서 국민 누구나 접속해서 보기로 가면 기자들이 알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문건화해서 이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일 거예요. 대신 그걸 기자에게 주지 말고 국민 앞에 노출을 해버리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의 운명이 달리기도 하고 한국인의 명예가 달리기도 한 문제여서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엘리트니까, 내가 기자니까 이렇게 따로 해서는 안 되고 온 국민이 이걸 같이 온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적나라한 문건들을 국민 앞에 가감없이 그냥 공개해버리고 판단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봐요.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준석 대표랑 이제 긴 인연이 있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이 분통 터져 하는 것도 봤어요. 여의도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서 같이 이제 찌개 먹으면서 굉장히 그 속에 이제 맺힌 거를 물론 다 표현 안 한 거고 조금만 표현했겠지만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한테 이제 이 배척을 당하면서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느 순간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오픈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옛날에 보면 뭐 클로버 노트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전격적으로 오픈하기도 하고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저도 하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3월 9일까지의 것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 일까지는. 근데 그 뒤 거는 정식으로 날짜가 찍혀 나온 건 5월 9일 날 이제 나 김영선 주라 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나왔잖아요. 대통령하고 통화만. 예. 그러면 이 인수위부터 그 뒤로 또 취임식 이후께 지금 거의 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뒤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굉장히 관리를 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이걸 오픈하는 분도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픈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제목에도 오늘 나와 있다만 명태균 녹취록 공개로 대통령실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지금 공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준석한테 덮어 씌우면 우리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하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준석 대표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폭탄을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다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명태균 대표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에 제보한 내용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강혜경 지금 공익 제보자와 김태열 소장은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공개하자. 공개를 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아니면 아니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국정농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면 나는 정치적으로 면책을 좀 주자는 쪽입니다. 지금도 명태균 대표가 공익 제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 엄청나게 많죠. 댓글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명태균 자기 잘못한 것만큼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부부가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 쪽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쳐다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주절주절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김 박사님 동의 좀 하시기 어렵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내용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결단의 예.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 해놓은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일단 2022년 7월달 금융운동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간에 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본인 말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바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은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영선부터 시작을 해서 김태우, 그다음에 김은혜, 안철수, 박완수, 김진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광역단체장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소위 명태균과 김건희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사실들이 이준석의 입으로 다 나온 거예요. 기자와 얘기 속에서. 이 정도라면 그 당시 본인이 공당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천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천권을 다 뺏긴 거예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한테. 그렇다면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고 또 녹취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 통화 녹취인데 내 말을 들은 김 여사가 바로 신랑 당시 윤 후보에게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아니 대통령 이 당시 후보지만 후보가 자기 부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윤한홍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그 말을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전 이게 이유까지 안 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대선 후보 때도 저기 자기 비서실장을 윤한홍을 시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말 한마디 전화통화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개 사인들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단초 같은 거잖아요. 저는 이렇다면 적어도 이준석 또는 명태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든 어떤 자기 결단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안 할 수 있다? 신용환 선생님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금 큰 그림이 뭐냐면 대선 과정 동안에는 명태균이 비선에서 역할을 많이 한 그 이제 증거들이 일부 나온 거고 네. 대선이 끝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당 대표였던 이준석과의 이제 이 많은 부딪힘 속에서 그 속안에 뭐가 또 많이 있었고 당 대표 쫓겨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때 이준석이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흐름은 대체로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뭐 어떤 이유로 결정적으로 멀어진 게 있었겠지만 그 전까지 명태균한테도 상당한 정도로 국정에 의존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은 들지 않던가요? 뭐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전화 걸어서 자문은 많은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녹취록 여전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제 많은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명태균 씨가 만든 그 성향조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넘어갔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갔다는 증인을 뭐 2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선불 카드로 뭐 해서 뭐 말을 맞췄다고 일부 의혹도 나오고 하지만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크게 터질 부분은 터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큰 파도를 많이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본인이 결단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오픈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건 뇌피셜이지만 네. 당대표 이준석이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난다. 네. 이럴 때 우리는 다 저거 자기 정치하느라고 이렇게 좀 내세우기구나 쇼업이구나 이렇게 그때 이제 정진석 씨가 그때 뭐였나? 엄청 육모방망이 하면서 이제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에요. 정권 차원의 재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방문 그다음에 정권 차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 연결 고리에서 이준석이 선수를 치고 사실은 윤하고 잘 지내보려고 밑을 닦아놓은 그런 역할은 없었던가? 아니 많이 이미 이제 여러 설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김 여사랑 또 잘 지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뭐 물론 그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채널들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마 몇 가지 근거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본인의 어떤 추문에 대해서 막아보자 하는 것들 뭐 유튜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아마 그동안 이 대표로서는 잘 지내서 어느 정도를 좀 원만하게 가려는 그게 대통령하고 푸는 게 아니라 김 여사랑 푸는 그 노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검 분위기로 가다가요. 김건희 특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녹취가 터지는 걸 보면요. 개별 국회의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하나도 뭔가 조작을 통해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도 이런 부분 취재를 할 텐데 저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아마 가장 많은 자료를 명태균만큼 또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개별 국회의원들이 조작을 해줘서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기여를 해버리면 혹시 내 거는 없어?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걸 확보하고 있는 걸 터뜨리지 않을 거냐? 당연히 국민의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또는 강희경 씨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녹취 파일로는 이제 싸움을 하더라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걸 터뜨려야 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초심으로 정치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보수를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경중을 가려서 더 나쁘고 더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 제기의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라는 간절한 마음이 솔직히 드는 거죠. 취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단 성향 분석한 내용을 갖다가 이준석이 받았다. 근데 이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 이걸 여론조사 기관에 줬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2명이 있다. 근데 이 소스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증언을 하겠다. 하지만 익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뉴스토마토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만약에 익명을 얘기하면 나는 실명으로 보도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나가는 순간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 의원이 이 문제 세워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자료를 소위 유일하게 책임 당원에 대한 투표 과정에서 이걸 담당했던 여론조사 기관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2개가 나오는 순간 본인은 거의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모자가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준석에게 정치적 미래가 제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터 본인이 이제부터라도 그 사실을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녹취 내용들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논란이 있고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댓글로도 상당히 비판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분도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은 소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 드러날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 국정농단의 핵심은 이준석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부부예요. 맞습니다.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 본인 약점까지 다 드러나니까 이렇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네. 명태균이 저지른 범죄는 구속이 됐는데 그걸 면제해 주자는 것이 아닌데 저는 사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지금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진행자님께서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이 약간 주춤하는 느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검에 대한 특검에 부분이. 대해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뉴스로 뉴스를 덮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소위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 매드맨 스트레러지 광인 전략처럼 막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뉴스를 쏟아내기도 했죠. 그 뒤로 지금 나오는 것도 역시나 굉장히 산발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분노의 그 비등점이 이제 완전 폭발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슈가 계속 분산이 되면서 자기들이 자기들 뉴스로 자기들을 덮는 이제 황당한 게 생겨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주 경계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